이렇게 몸에 좋은 잡곡을 더욱더 약이 되게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노화가 걱정되는 당신, 아하. 바로 접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 네. 현미밥을 지을 때 이것을 넣어야 효과가 2배. 이게 뭘 재료라고 넣을까요? 생각하시기 쉬운데 네. 밥은 의외로 현미밥 지을 때 어. 정성을 듬뿍 넣어야 정성. 아. 사랑을 넣어야 된다. 아니죠. 아니요. 이 저 항노화 하면은 역시 인삼. 인삼이죠, 기력. 어. 이 현미밥에 이 인삼을 넣어야지 2배 정도 효과가 좋다. 너무 네, 과해. 인삼. 그러니까 아유. 정성일지 인삼일지 자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소주를 넣어야 효과 2배. 소주라고요? 아니 소주 넣으면 밥 먹고 취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네, 아까도 요리할 때 보셨듯이 이제 소주를 잘 넣었잖아요. 그래서 현미밥을 넣을 때 현미도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은 사실은 밥을 하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냉장고 속에 이렇게 담아놨던 소주들을 같이 현미밥을 지을 때 넣어서 드시면 맛과 영양 모두 다 잡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현미 속에 항산화 효능이 굉장히 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주를 넣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2인분의 현미밥을 지으실 때 소주를 한 2잔 정도 넣고 지으시게 되면은 2잔? 식감도 더욱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항산화 영양소 자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좋은 조리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먹다 남은 소주들 그냥 버리지 말고 알뜰하게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암이 걱정되는 분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콩은 이렇게 먹으면은 효과가 2배다. 콩은 제가 이렇게 먹거든요. 아침마다 갈아서 갈아서 먹으면 효과가 좋다 아닐까요? 두유로 아니죠. 이거 콩은요. 밥하고 반하고 밥하고 반반씩 콩반 밥반 그래야 효과가 2배로 더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그런 지론주의입니다. 이제 좀 네. 콩밥 좀 드셔보신 것 같은데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발효시켜서 먹으면 발효시켜야 효과가 2배다. 왜 그럴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제 발효식품, 콩 발효식품 대표적인 게 이제 청국장이잖아요. 청국장, 된장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발효를 하다 보면 이 과정에 세균들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내게 됩니다.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콩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몸에서 흡수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요. 이게 칼슘이라던가 뭐 비타민 B2 이제 이런 성분들 미세 영양소 성분이 좀 더 많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영양 성분이 변화된다던가 이제 다른 것들이 변화되는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서 체내에서 훨씬 더 이런 영양소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우리가 우리가 뭐 발효식품이라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장내 세균 이런 그렇죠. 세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런 미생물들이 이제 장 속에서 장내 건강을 좋아지게 하거나 면역 기능까지도 좋아지게 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혈전 방지를 할 수 있는 비타민 K가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혈관 건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혈전을 방지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와파린이나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이 청국장을 드시게 되면 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청국장 섭취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된장하고 청국장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으로 꼽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된장과 청국장은 암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네. 암의 발생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제 된장에 6개월 이상 이제 숙성시킨 그런 된장을 먹었을 경우에 네. 암세포를 19% 정도 저해시킬 수가 있고요. 72%가량 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제니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들이 이 콩에 들어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게 더욱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동맥경화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된장과 청국장을 더 맛있게 또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된장과 청국장의 영양과 효능 200% 살리는 요리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청국장을 생으로 먹는 것인데요. 청국장에 있는 유익한 균과 효소는 열에 의해서 유익한 균이 사멸되고 효소의 활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을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삶은 닭가슴살과 채소는 먹기 좋게 손질해 둡니다. 청국장에 곱게 간 해바라기 씨와 마요네즈, 연겨자 등을 첨가해 드레싱을 만들어서 샐러드 위에 골고루 얹어주면 청국장 드레싱 닭가슴살 샐러드 완성! 두 번째 비법은 찌개를 끓일 때 청국장을 마지막에 넣는 것입니다.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바실러스 속에 유익한 균을 생성하는데 열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효소 활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김치, 애호박, 두부 등 각종 재료를 먹기 좋게 손질하고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 김치와 김치 국물을 볶다가 멸치 육수와 채소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두부, 홍고추 등을 첨가한 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청국장을 넣어 한 소끔 끓이면 묵은지 청국장찌개 완성입니다. 마지막 비법은 된장을 콩류와 버섯, 녹황색 채소 등과 함께 조리하는 것인데요. 된장을 이용한 찌개나 샤브샤브 등을 조리할 때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두부, 유부 같은 단백질이 많은 콩제품과 버섯류 등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륨이 많은 채소를 듬뿍 넣어서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을 배출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채소와 해산물 등 각종 재료를 먹기 좋게 손질하고 멸치 육수에 된장 한 큰술을 개어 국물을 냅니다. 된장에 육수, 참깨, 고추냉이를 섞어 된장 소스를 만들어주고 육수에 소고기를 살짝 익혀주는데요. 된장을 이용한 국물은 소고기와 특히 잘 어울리고 소고기에 잡내도 잡아줘서 함께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나머지 재료들도 취향에 따라 육수에 넣어 익혀주면 된장 소고기 샤브샤브 완성! 다양한 청국장 된장 요리로 영양 만점 식탁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야말로 된장과 청국장의 재발견이네요.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고요. 계속해서 건강 고민별 맞춤 잡고 두 번째가 이 안에 있는데 네. 과연 어디에 좋은가? 어. 당뇨병, 고지혈증 고민이 있으신 분들. 네. 짜자자자자잔. 오. 보리, 현미, 귀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교수님. 현미 또 나왔네. 네, 이게 세 가지 이제 잡곡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잡곡에 해당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많으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혈액 속에 당분이 올라가잖아요. 포도당 성분이 올라가는데 이 혈당을 좀 더 느리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곡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귀리나 보리 같은 경우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그런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준다던가 항염 작용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현미 같은 경우는 폴리코사놀이라던가 피토스테롤 그리고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상당히 잘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작용이라던가 이런 효과로 인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드실 때 꿀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똑똑 섭취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당뇨병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잡곡 드실 때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된다고 해요. 보리밥도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간다. 보리밥도 바로 공개입니다. 급히 먹으면? 양껏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네, 뭐 사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적당량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제 앞서 제가 식이섬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 혈관 속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음식에 따라서 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대비해서 얼마나 이게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걸 가지고 당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는데 이 당지수가 각종 잡곡 같은 경우는 포도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 환자는 잡곡을 먹는 것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혈당을 높이는 속도는 당지수를 생각을 하면 되지만 당 부하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어디까지 높아지느냐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드시면 보리 같은 경우도 아무리 몸에 좋지만 네. 많은 양을 드시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열량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던가 그리고 중성지방을 높인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고르시되 가능하면은 양은 적정한 양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